오늘은 조금 먼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마다 보라쌀이 버섯을 채취하던 곳인데 작년엔 시기를 놓쳐 이곳에 오지 못했었습니다. 여전히 무더워서 새벽 4시경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니 오전 7시입니다. 임도를 따라 700고지 정도 올라오니 벌써 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조금 돌아서 산으로 진입했습니다. 처음부터 가파른 산길이라 힘이 많이 드는데요. 멧돼지들이 온통 산을 헤집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인데 벌써 멧돼지들은 어디로 이동해 숨어 있는가 봅니다. 어디에선가 절 지켜볼 수도 있겠네요. 제주 쓴맛 거물 버섯을 만납니다. 보기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강한 쓴맛과 함께 섭취 시 메스꺼움이나 복통, 구토,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독버섯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하면 너무 덥지 않아서 좋은데요. 보라쌀이 버섯은 능선 아래 가파른 곳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버섯 산행보다 힘이 더 드는데 아직 햇볕이 나지 않으니 다닐만 합니다. 보라쌀이 버섯이 비탈진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쉴 만한 곳도 마땅히 없는 경우가 많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간간히 큰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잠시 쉬어가며 열심히 다녀보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운무가 한창입니다. 보라쌀이 버섯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하는데요. 쌀이버섯 종류는 능이나 송이버섯보다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보라쌀이버섯을 공략할 때는 능선에서 조금 떨어진 남서향에 비탈진 경사면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햇볕과 바람이 적당히 드는 곳에 마사토를 좋아하는데요. 송이버섯이나 능이버섯 역시 마사토를 좋아합니다. 참쌀이라고도 부르는 보라쌀이버섯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쌀이버섯 종류로 쫄깃한 식감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경사면을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한낮의 산행은 가급적 피하고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탐색을 하고 바로 하산을 해야 안전합니다. 조금 힘이 들어서 능선으로 올라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능선에는 여전히 멧돼지 발자국들이 어지럽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괜찮습니다. 길이 가팔라서 카메라가 좀 흔들리는데요. 흰 가시 광대버섯이 모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동물들도 각자의 길이 있는데 동물들이 다니는 길 주변으로도 다른 버섯들이 많이 자라곤 합니다. 이쯤에서 보라쌀이 버섯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보라쌀이 버섯 대신 노란 분말 거물 버섯을 만납니다. 식용 버섯이기는 하지만 한 개뿐이어서 그냥 두고 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탐색을 해봅니다. 희미하게 나 있는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가는데요. 포인트 한 곳을 지나왔지만 보이지 않아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다른 포인트로 넘어갈 때는 능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데요. 쌀이버섯 중에서도 보라쌀이버섯은 독성이 전혀 없고 기둥이 굵고 식감이 좋아서 쌀이버섯과에서는 아주 훌륭한 버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과 간 기능, 혈액순환이나 고혈압, 항암작용 등 쌀이버섯의 효능은 아주 많지만 식감이나 맛이 좋아 약용 버섯이라기보다 식용 버섯으로 오래전부터 먹어오던 버섯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오자마자 고동색 우산버섯을 만납니다. 이 역시 식용버섯이지만 이번에도 하나밖에 없어서 패스합니다. 드디어 보라쌀이 버섯을 만났습니다. 조금 늦었는지 끝이 말라가는 것들도 보이는데요. 그래도 만났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버섯들이 올라오는 시기와 그 해의 날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이 말은 예전 농사를 지을 때 철을 알아야 언제 씨앗을 뿌리고 풀을 뽑고 또 수확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알아서 잘 지을 나이가 되었을 때를 옛사람들은 철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버섯 역시 철이 있는데요. 집 주변이어서 자주 찾아올 수 없다면 올해처럼 윤달이 있는 경우 철을 예측하여 각각의 버섯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저는 철이 들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채취를 시작합니다. 칼로 밑둥을 잘 자르고 남은 뿌리와 포자들은 흩어지지 않게 묻어줍니다. 서 있는 곳이 가팔라서 채취를 하는 것도 다듬는 것도 힘이 듭니다. 넘어지려는 카메라를 겨우 고정해 놓고 본격적인 채취를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제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부산물들을 잘 묻어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 잘 묻어두면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다시 찾아왔을 때 같은 자리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버섯입니다. 새벽부터 달려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뿌리 아래쪽 흙이 묻은 부분은 아끼지 말고 잘라내 줘야 다른 버섯들과 함께 넣었을 때 그 흙이 깃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깨끗하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우선 대충 흙을 정리하고 모두 채취한 후에 조금 편편한 장소가 보이면 다시 깨끗이 정리해야겠습니다. 1년을 기다려 얻은 첫 보라쌀이 버섯입니다. 올해도 보라쌀이 버섯 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과정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직 이런 시간이지만 한 군데만 더 들러보고 오늘은 내려가야겠습니다. 조금씩 햇볕이 나면서 너무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했지만 이곳엔 보라쌀이 버섯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더욱 가팔라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든데요. 대신 긴대밤 거물버섯이 보입니다. 줄기가 길어서 식별이 아주 용이한데요. 갓에 비해 긴대는 갓과 같은 색인 경우가 많고 미세한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세로로 줄무늬가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좋은 버섯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살짝 데쳐서 볶음 요리에 이용하면 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산을 내려가기 전 잠시 쉬어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흰 가시 광대버섯을 만나는데요. 데친 후 며칠 우렸다 먹으면 된다지만 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려갑니다.